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의상 디자인 학과를 졸업해 관련 업계에서 쭉 일을 하다가 제 개인 브랜드를 런칭한 지도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표 디자이너기도 한 저희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저희 회사 옷들은 처음에는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다가 현재는 다수의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 꾸준하고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중반에 결혼을 해서 14살인 아들 하나와 12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어요. 제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제 회사를 같이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태껏 해왔던 일도 다르고 저희 회사에서 남편이 할 만한 분야의 일은 없었지만 남편 역시 오랜 회사 일로 너무 지쳐 보여서 그러라고 하고 저희 회사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급은 이사를 줬는데 사실 말이 이사지 남편이 크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자기 업무라는 명목하에 출근은 꼬박꼬박 하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FW 신상품 출시 막바지라 바쁘던 때였습니다. 출근 후 제 방으로 왔는데 띵동 하고 문자 소리가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폰을 열어봤는데 저는 이게 뭐야? 라는 소리와 함께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참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친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발신자를 보니 발신자 번호 표시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도 장난을 치는구나. 아니면 신종 스팸?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실 직원들을 불러 다 함께 회의를 하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세요. 아니, 누구야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누가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지.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 곱씹어 보니 문자 내용이 묘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장난 같기는 한데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마냥 무시하기엔 조금 거슬리는 겁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솔직히 아무나 걸려라 하듯이 보내는 장난 문자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설마? 하는 마음도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삭제는 하지 않고 냅뒀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왠지 신경 쓰이는 기분에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 자리에서 주식이나 보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먼저 퇴근했습니다. 제가 바쁜 시기가 많다 보니 남편이 종종 아이들 학원 픽업을 하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자연스럽게 시간 맞춰 나가더라고요. 좀 있다가 아이들한테 아빠 왔냐고 톡을 보내보니 왔다고 아빠랑 밥 먹고 학원 갈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일을 하다가 저도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 픽업을 해야 하니 딱히 퇴근 후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의심스러운 모습 같은 것도 잘 못 느끼겠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맥주를 마시며 물어봤어요. 자기야, 요새 어때? 뭐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나야 너무 좋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잖아. 원하던 삶? 알잖아.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진짜 힘들어한 거. 아침마다 죽고 싶었잖아. 출근하기 싫어서. 그랬지. 맨날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내가 또 이 집의 가장이잖아. 물론 지금은 자기가 가장이지만. 어쨌든 그때 진짜 회사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둥 살둥 다녔던 거 기억나지?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소였다니까? 맞아. 근데 당신 사업 잘 되면서 맘 편하게 회사 그만두고 당신 회사로 출근하니까
출근길이 아니라 무슨 꽃길 같아. 그 정도야? 그래. 다 나보고 이사님, 이사님 거리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나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출근해서 커피나 마시고, 컴퓨터로 일 좀 보다가 당신이랑 집에 오면 되니까, 이게 천국이지 뭐. 나 진짜 직업 만족도 100%라니까? 남편은 정말 신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아침마다 교통사고 나서 안 가고 싶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업이 자리 잡고 나선 더 흔쾌히 그만두라고 한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제 회사를 같이 다니는 남편이 너무 만족하고 좋아하니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듯 말했죠. 근데 알지? 내 회사인 거? 당신 나랑 헤어지면 1순위로 나가야 돼. 자기는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라냐. 우리가 왜 헤어져? 모르지? 자기가 혹시라도 딴맘 먹으면? 내가 미쳤냐? 내가 드디어 원하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딴맘을 먹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 문자는 그냥 이상한 장난 문자였구나 여기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다시 그 문자가 온 겁니다. 그날은 저희 신상품 룩북 촬영이 있던 날이었어요. 촬영 담당 기사랑 남편, 그리고 MD로 일하는 직원 한 명과 모델이 함께 스튜디오로 내려갔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띵동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 경고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속고 있습니다. 저는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도대체 누군데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내나 싶었어요. 핸드폰 매장이라도 가서 누가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알아내야 되나 하던 찰나였어요.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세요.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 문자까지 받으니 좀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장난으로 넘기기엔 좀 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다시 문자를 받은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퇴근을 하기로 하고 남편 차를 타고 돌아왔죠.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 오늘 촬영은 잘했어? 이 과장이 사진 보여줬지? 아직 안 봤어. 내일 보려고. 이번에 옷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다은이가 입은 거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 다은이는 저희 회사 전속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잘 맞아서 3년 넘게 전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냐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내내 심란한 기분으로 있다가 그래, 이렇게 찝찝할 바에야 한번 보자 싶어서 남편이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살짝 뒤져봤습니다. 결혼해서 여태껏 살면서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뒤져본 적은 없어서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장난 문자에 휘둘린다 생각하니 짜증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서야 찝찝한 이 기분이 떨쳐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는 서로 핸드폰은 아예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비번이나 패턴은 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숨어 폰을 뒤져본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그 문자처럼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상대는 바로 저희 회사 모델인 다은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카톡을 주고 받았더라고요. 아, 오늘 퇴근 후에 같이 밥 먹으면 좋은데. 최 대표가 같이 집에 가자네. 아쉽다. 최 대표는 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봐서 너무 좋았어. 더 섹시해졌던데? 특히 그 빨간 원피스 완전 죽여줌. 에? 나도. 그거 너무 이쁨. 다음에 그거 입고 올까? 좋지. 그거 대표님이 디자인한 거잖아. 근데 우리 다은이한테 찰떡이던데? 아주 서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냥 사내 연애하는 커플인 줄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카톡을 그 위로 올려보니 조만간 촬영인데 보자느니 가면 맛있는 거 사달라느니 하는 카톡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남편의 행동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저에게 왔던 그 경고 문자가 진짜 사실이라는 데서 소름이 끼친 것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남편이 이런다는 걸 알았으며 무슨 이유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을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 남편이 딴짓을 했으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왜 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 폰에 카톡을 보여줬고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 모델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네? 여보!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비는 겁니다. 아니야, 바람 아니야. 그럼 이건 뭔데? 그냥 카톡한 거야. 진짜 바람 그런 건 아니야. 장난쳐? 바람도 아닌데 서로 반말하고 더 섹시해졌다느니 죽여준다느니 그딴 소리를 해? 잘못했어, 여보. 근데 진짜 다은이 얘랑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카톡만 몇 번 한 거야. 저는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비는데 큰 소리 내면 아이들까지 깨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작은 방 가서 자라고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아이들 등교 알아서 시키라고 하고 먼저 출근을 했죠. 가장 먼저 한 건 모델 다은이에게 회사로 당장 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투로 어제 촬영한 게 문제가 있냐는데 제가 긴 말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출근을 했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다은 씨 오면 창고로 보내라고 하고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걔 불렀어. 삼자 대면 할 건데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바로 이혼이야. 알겠어. 그리고 좀 있다가 다은이가 왔더군요. 다은이는 분위기를 보고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 카톡을 다 봤다. 무슨 사이인지 정확히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박 이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카톡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진짜 박 이사님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다은 씨는 그런 사이도 아니라면서 일하는 회사 이사하고 반말하면서 카톡도 하고 그래?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대표님. 이사님이랑 좀 친하게 지낸 거 맞고 실은 전에 우연히 밖에서 만나서 커피 한번 얻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사님과는 진짜 그 어떤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커피는 뭔데? 그때 나 공장에 외근 갔잖아. 당신 시켜서. 근데 갔다 오는 길에 요 앞에서 다은 씨를 만난 거야. 그래서 커피 한 잔 샀어. 우리 회사 전속 모델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술도 아니고. 맞아요, 대표님. 둘 다 진짜 과간이네.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보고 싶다느니 섹시하다느니 같이 밥을 먹자느니 그딴 소리래? 제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은 씨가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사실은 그냥 이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저는 싫은데 이사님이 일방적으로 찝쩍거린 거예요. 야, 너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대표님 몰래 따로 연락하려고 하고. 저는 그래도 대표님 생각해서 적당히 맞춰만 드린 거예요. 진짜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대충 알겠더군요. 남편은 모델에게 수작 부린 게 맞고 모델도 적당히 거절하지 않고 맞춰주면서 놀려고 했는데 저한테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다은 씨는 돌려보냈어요. 다은 씨는 끝까지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빌다가 돌아갔어요. 다은 씨는 그렇다 쳐도 남편에겐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한테 수작 부리려고 한 게요. 저한테 이렇게 안 걸렸으면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창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또 빌더군요. 자기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라고. 진짜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그냥 창고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에게 사직서를 주더군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알아본다고.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면서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정말 죄인처럼 지냈어요. 하도 울상으로 다니니 애들까지 아빠 무슨 일 있냐고 할 정도였죠. 저는 그 일로 남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막상 이혼까지는 못하겠더군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혔어요. 아이들한테는 잘하기도 하고 또 남편도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남편을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봐준다는 게 다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건 아니고 각방 쓰면서 각자 사는데 이혼까지는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제 눈에 띄어야 덜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제가 이혼은 안 한다고 하니 제 처분을 너무 고마워했고 자기가 다시는 딴 눈 안 팔겠다며 열심히 일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려고 했다는 게 생각할수록 괘씸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됐지만 덮고 살기로 했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때 그 문자를 누가 보내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문자 때문에 남편의 딴 맘을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러 찾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 직원 중에 남편이 저 몰래 바람피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답답해 보여서 몰래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았거든요. 좋은 의도로 보낸 거니 저도 더 이상 캐지 않고 이대로 묻어두기로 했죠.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우연히 남편이 계단에서 숨어서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작작 좀 해. 와, 너 진짜 무섭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저는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저렇게 화를 내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더 이상은 안 휘둘릴 거야.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막 호공에다 욕을 하더라고요.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숨겼고 남편은 잔뜩 흥분한 채로 다시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무슨 일인진 몰라도 남편이 또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넘어가줬지만 두 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다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보려고 통화 목록을 봤어요. 그런데 황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통화를 한 사람의 이름은 MD 이윤주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윤주 씨는 저희 회사에서 MD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거의 초창기부터 함께 일을 해온 직원입니다. 오래 일을 해온 만큼 저도 너무 잘 알고 신뢰하는 직원이요. 일 때문에 전화를 했나 싶었지만 그 시간에 윤주 씨 말곤 따로 통화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일부러 통화 내역을 삭제한 게 아니라면 윤주 씨와 통화를 한 거였습니다. 윤주 씨와 통화하면서 그렇게 화낼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윤주 씨 번호를 눌러서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내가 아는 윤주 씨와 남편이 나눈 대화가 맞는지 놀랍더라고요. 빨리 돈 보내라고. 너 진짜 이럴래? 저번에 줬잖아. 이제 됐다며. 그땐 된 줄 알았는데 또 필요해. 아니면 너네 와이프한테 다 얘기하고. 와, 진짜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냐? 나 미친 거 이제 알았어? 너는 와이프가 한번 봐주니까 무서운 게 없지? 근데 그때는 넘어갔어도 이번 것도 봐줄까? 지금 당장 너네 와이프한테 사진 보낼까? 야, 너 지금 외근 갔지? 전화할 테니까 전화 받아. 이전 문자는 다 삭제한 건지 그 문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저 문자를 끝으로 아까 그 화내는 통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아는 그 윤주 씨가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윤주 씨는 수줍은 성격에 말도 엄청 조근조근하게 하고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문자 속 윤주 씨는 남편을 작정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윤주 씨가 남편의 큰 약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 폰으로 남편인 척 윤주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윤주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안 있어서 답이 오더라고요. 뭐야? 왜 갑자기 이름을 불러? 옛 생각나게? 이제 방법을 바꿔보시겠다? 옛 생각?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뭘 왜 이래 갑자기? 네가 먼저 나 배신 때렸잖아. 내가 무슨 배신을 때렸는데? 너 치매 왔니? 네가 나 배신 때리고 그 모델령 꼬시려고 완전 눈 돌았더만. 저는 그 말에 남편이 그럼 윤주 씨와도 그런 관계가 있었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놀라서 답장도 못하고 있으니 다시 윤주 씨의 문자가 오더군요. 나 꼬실 때랑 똑같이 했지? 나는 너 때문에 수술까지 받고 우리 애 지었는데 너는 꼴랑 그 돈도 못 해주냐? 내가 너네 와이프한테 다 말하고 터트리려다가 남은 정을 생각해서 참고 있으니까 사람 긁지 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애를 지웠다니.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우리 회사 직원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니요. 이게 정말 내 남편과 우리 회사 직원의 일이 맞나 머리까지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한참 놀라서 멍하게 있자 윤주 씨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문자 보내더니 왜 씹냐? 됐고 이번 주까지 돈 보내라. 안 그러면 바로 대표실로 가서 다 말한다. 저는 손을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윤주 씨가 남편인 줄 알고 그러더군요. 뭐야 전화까지. 너 와이프한테 걸리는 거 안 무섭니? 제가 아는 윤주 씨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말투는 아예 다른 사람 같았지만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죠. 윤주 씨, 나예요. 최 대표. 제가 누군지 밝히자 윤주 씨는 더 이상 말이 없더군요. 전화가 끊겼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윤주 씨도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전화를 하자 몹시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문자 보낸 거 나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대표님, 돈은 뭐고 아이라뇨? 윤주 씨 내 남편하고 바람 폈어요? 그러면서 아기까지 가졌고? 제 말에 윤주 씨가 막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이사님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둘러댈 생각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내가 다 본 이상 더 이상 둘러대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기회 줄 때 똑바로 다 얘기하세요. 어차피 남편하고 삼자 대면하면 다 드러날 일이에요. 윤주 씨는 제 말에 울먹거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죄송해요 대표님. 실은 저 박 이사님하고 사귀었어요. 사겨요? 지금은 아니고요. 2년 정도 만나다가 박 이사님이 그 모델 기집애한테 꽂혀서 저한테 그만하자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뒷목이 뻣뻣하게 당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2년 동안이요? 네. 윤주 씨 대단하네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애초에 박 이사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뒤에선 그랬다고요? 박 이사님이 막 먼저 연락하고 선물 사주고 그러셨어요. 내 남편도 미친놈이지만 윤주 씨도 대단하네요. 유부남인데다 그것도 회사 대표 남편인데 그걸 받아줬다고요? 저도 처음엔 싫다고 했죠.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막 자꾸 뒤에서 잘해주시니까. 아기 얘긴 뭐예요? 똑바로 말 안 해요? 소송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잘려봐야 정신 차리죠? 아니에요, 대표님. 다 얘기할게요. 저 이사님 아기 가졌었어요. 이사님이 수술하라고 해서 했고.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 뒤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니.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미쳤어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다 말씀드리고 회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사님이 자기 이혼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혼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혼은커녕 그 모델년한테 꽂혀서 저한테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돌아요? 저는 애까지 지웠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을 하자니까 열받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문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혹시 그 문자 윤주 씨가 보낸 거예요? 당신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던 그 문자. 네, 제가 보낸 거 맞아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편 바람을 경고했던 그 문자가 질투에 눈이 먼 또 다른 내연녀가 보낸 문자라뇨. 이건 충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첩이 첩질 못 본다고 박 이사가 또 딴 여자 만나는 것 같으니 나한테 문자 보내서 이른 거네요? 그건 아니고 대표님이 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무슨 진실? 사람 속이고 기만해놓고. 너 미쳤니? 네가 먼저 2년 동안 박 이사랑 바람 폈다며. 앞에서는 세상 착한 척, 순한 척 해놓고 뒤에선 이런 짓을 저질러? 저도 피해자예요. 뭔 피해자? 그래서 남편한테 돈 달라고 했어? 나한테 말 안 한다고? 그냥 피해 보상 차원에서요. 지랄을 한다 아주. 너 내일 회사에서 보자. 대표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당장 깨우려다 방금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잘 놔둬야겠다 싶어 제 카톡으로 그걸 보내놨습니다. 남편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 하나 보내는데도 손이 얼마나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지 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가 자는 남편의 뺨을 풀스윙으로 날렸습니다. 자다가 뺨 맞은 남편은 놀라서 깨더라고요. 무슨 짓이야? 야, 이 미친놈아. 너 윤주 씨랑도 바람 폈니? 그것도 애까지 임신? 너 어쩌려고 이래? 미쳤어? 어떻게 알았어? 윤주 걔가 당신한테 전화했어? 저는 남편의 뺨을 다시 갈겼습니다.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는 얼굴로 제대로 제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더군요.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이 밤중에 어딜 가? 애들 다 깨게 여기서 난리 쳐볼까? 애들한테 아빠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래? 제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하니 남편은 오만 인상을 찌푸리며 지갑이랑 차키 챙겨서 옷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었던 내가 등신이라며 밤새도록 베개에 얼굴을 쳐박고 울었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 2번이나 배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해준 건데 제 호의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저를 제대로 호구 등신 취급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당신 짐은 싸서 시댁으로 보내겠다. 이혼 소장도 보낼 거다. 회사는 더 이상 나오지 말라 문자 보냈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니 다른 직원이 윤주 씨가 전화 와서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더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일단 퇴직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 후에 이혼 소송과 더불어 남편과 윤주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도 대강 싸서 사람 불러서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당연히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도 전화가 와서 이게 다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제 회사에서 직원, 그것도 둘이나 바람피고 애까지 지웠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도 까무러치시더라고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전화와서 남편을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2번이나 저 몰래 뒤통수 친 남자 봐주고 살 이유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걸린 게 2번이지. 그 이전에도 얼마나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저희 회사로까지 찾아와서 울고 불고 아이들 생각해서 봐달라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이 아내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그런 짓을 저질렀냐며 아이들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의 소란 끝에 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간녀가 본인 입으로 자백한 녹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도 남편이 빌면서 저에게 하는 말도 다 녹음이 되어 있고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남편 입으로 자기는 예전처럼 회사 안 다니고 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했는데 본인 복, 본인 발로 차버린 거죠. 그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저랑 아이들 잘 키우면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책임 잘하고 살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남편에게 바라는 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 많고 여유가 좀 생겼다고 바로 저 배신하고 뒤에서 딴짓거리 하다가 저 꼴이 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며 양육비 주려면 다시 다른 회사 취업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죠.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하는지 남편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면서도 그 어리석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남편과는 깨끗하게 끝을 내고 저는 제 일과 인생,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럴수록 더 잊고 제 스스로에게만 집중해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